엄마와 라디오 시즌2 여자의 가능성이 모이는 라디오 테이블 여자라떼. 이어서 2부가 계속됩니다. 근데 마마킹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정말 활동하신 게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좀 나도 좀 돌아보게 되는 것 같은 마음도 좀 숙연해지는데, 근데 지금 이거 방송하시는 것도 또 어떻게 보면은 또 도전이라면 도전이고, 그렇죠. 또 한 가지 분야에 또 하나의 또 진출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이런 방송을 계속 하시는 거에 대한 뭐 좀 청사진? 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런 청사진 각오. 네. 내가 그 많은 일 중에서 네. 시간을 쪼개서 또 이것까지 해야 하면서 왜 하는지, 그러니까. 어떤 각오로 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갑자기 참기운과 소름이 돋는데요. 예, 제가 정말 멋진 아줌마의 삶을 살 수 있게 저에게 성장의 기회가 됐던 그 아줌마닷컴. 네. 맞아요. 그리고 또 행복한 아줌마로 살아온 저희 아이들이 이제 18살, 17살인데 저의 결혼 연수와 아줌마닷컴의 성장이 함께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또 제가 처음 아줌마닷컴에 회원이 됐을 때 저는 첫째 아이가 아기고 그리고 태중에 이제 아이가 있어서 임산부였어요. 근데 아이를 낳고 출산하고 아줌마닷컴처럼 저도 같이 성장해 왔거든요. 아줌마닷컴이 회사를 몇 번 이렇게 이전하고 오늘 여기 이 가산 디지털 이 멋진 건물에 있는 이 날까지 저도 7번의 이사를 하고 성장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의 각오라면 다시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가서요. 4, 5정을 금방 지나고 5, 6도 56세가 지나면 백수가 되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남편 열심히 일하고 달려온 남편이 이제 백수가 된다고 했을 때 나는 그 나이 시니어의 삶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아차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제력 있고 그리고 당당한 그런 엄마의 삶을 살고 싶어서 오늘 이 자리도 내 자신을 또 다르게 발전시키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하고요. 또 혹시 저와 같이 저 아줌마처럼 나도 새롭게 시작해보자 할 때 제가 지금 자격증 한 10개 정도에 도전을 하고 있는데 과거에 저는 오지랖이 넓어서 남 좋은 일만 했었어요. 항상 남에게 도움을 주는 역할자, 조력자의 역할이었는데 이제는 내 삶의 주인공이 나를 내가 상품화를 시키는 그런 게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회를 삼아 나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과거에 내가 17년, 18년 전에 아줌마닷컴에서 동기부여가 돼서 성장해온 것처럼 이번에는 나도 그런 팔로우십을 할 수 있는 그런 아줌마가 되고 싶습니다. 멋지네요. 네. 그리고 마마킹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모인다면서요. 제가 가는 곳마다 맞아요. 진짜 음식점, 식당, 그리고 심지어 옷가게, 동네 마실을 가면 동네 커피집도 와글와글 되더라고요. 뭘 하나 근데 하시면 그렇게 됐을 때 사실 그 본인에게는 별로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진정한 대접을 못 받으니까. 근데 이 얘기를 하면서 가우뚱거려지네요. 제가 가는 곳마다 붐이 일었었거든요. 여기도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우리 여자 라떼 붐이 일 텐데 맞아. 저도 많이 성장하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정말 좋은 휴먼북을 많이 발굴하셨으면 좋겠어요. 맞아.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다음번 휴먼북이 궁금합니다. 그러게요. 네. 진짜. 가슴이 따뜻한데요. 광고 들어가겠습니다. 여자라떼는 여자, 엄마들과 소통하는 방송입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를 직접 녹음해 보내주세요. 여자라떼가 방송하겠습니다. 만약 방송을 직접 하고 싶다면 그것도 여자라떼가 함께 하겠습니다. 참여는 소통의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세상과 새롭게 소통하는 사람책 도서관 여자 라떼 휴먼 라이브러리 마마킹과 함께 하는데요. 여러분 누구나 휴먼북이 될 수 있습니다. 나도 휴먼북에 도전해 보시겠어요? 내가 휴먼북이 되고 싶다면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언제든지 찾아가겠습니다. 여자의 가능성이 모이는 라디오 테이블 여자 라떼. 저 황인영과 함께하는 코너는 여자들의 관심사와 이슈를 다루는
여자들의 이슈 앤 톡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아까 제가 초두에 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이사사양의 인구의 반인 여자, 또 우리나라도 절반이 여자. 근데 나라와 국민과 이게 같이 소통을 해야 되는데 모든 나라의 의사결정권을 남자들의 의견으로 의사결정이 되더라.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그냥 어느 순간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때는 그냥 당연한 줄 알았는데 네.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면서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반반이 되어야 되는 게 공평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에 조금씩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겠다. 근데 사실 저도 저희 남편 같은 경우는 제가 사업을 하고 있으니 바쁨에도 불구하고 특히나 사업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세상 돌아가는 일에 관심이 없냐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네. 저는 그럴 때마다 그러죠. 너무 바빠 진짜. 뉴스 읽을 시간도 없고. 응? 근데 드라마 볼 시간은 있대. 그럼 어떻게 제 관심사가 그건데. 그래서 저는 이제 주말이나 이런 때 금요일 저녁이나 이제 주말에 되면 그 주에 놓친 드라마 중에 내가 꼭 봐야 되는 거 한두 건은 항상 그게 저의 삶의 원동력이니까. 아니 그렇죠. 봐야죠. 그래서 저는 그거를 꼭꼭 챙겨보지만 뭐 뉴스는 이렇게 겉핥기식으로 사실 뭐 포탈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데서 그냥 봐요. 이런 일이 있었구나. 저런 사건이 있구나. 최근에 뭐 진짜 뭐 얼음 정수기, 네. 뭐 공기청정기에서 네. 뭐 니켈이 검출이 됐다면서요? 네. 그래서 그런 그런 피해가 있구나. 근데 나 우진코에 안 쓰는데? 그리고 이제 드라마 돌려서 보고, 저는 그냥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뭔가 알아야 되겠다라는 욕구와 또 제가 생각하는 것과 이런 괴리가 좀 있고, 그거를 이제 이번 시간을 통해가지고 같이 그냥 하나하나 좀 생각을 해보자. 저는 그런 네. 취지로 이 시간을 끌어갔으면 좋겠고, 알고 싶은 얘기들은 앞으로 이제 댓글이나 아니면 여기 같이 참여하는 우리 네 사람이 상의를 해서 다음번엔 어떤 주제를 다루자, 이렇게 갔으면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이제 좀 얘기 나누고 싶은 거는, 아까 정수기 얘기했지만 아마 가장 우리가 가깝게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얼마 전에, 그러니까 작년 11월 달부터, 크게 화제가 됐던 옥시 제품, 네.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사망 사건에 대해서 많은 어떤 이슈가 제기가 됐었던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아직 해결이 완전히 안 됐죠. 네. 그렇죠. 아직 안 처벌도 됐죠. 네. 안 됐죠. 네. 그리고 불매운동을 한다고 반짝 네. 한참 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사실 뭐 우리도 크게 의식 없이 지금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옥시 이외에 다른 제품들도 지금 분명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우리가 저만 그런가요? 어떤가요? 아니, 저는 그냥 사실 어쨌든 그때만 반짝했다가 그 다음에 그냥 잊어버리고 살거든요. 그리고 어떤 사건이 정리가 되기도 전에 계속 새로운 사건이 터지고 하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진짜 전 국민이 관심을 가져야 될 그런 거보다 뭐 일부 어떤 연예인들에 관련된 사건이 너무 사건에 비해서 너무 크게 부각되거나 사람들의 관심을 그런데 막 쏠리게 해서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아니 도대체 이거 왜 어떤 연예인 사건이 왜 이렇게 크게 터지는 거지? 혹시 뭐가 지금 감추어지고 그걸 가리기 위해서 이게 커지는 건가라는 생각을 대부분 많이들 하실 재밌게 것 보잖아요. 같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실시간에 이렇게 막 퍼지고 이러는 것들이 과거에는 스마트폰이 없었잖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뭐 SNS나 이런 것도 없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보다 더한 일들이 과거에 많이 있었을 텐데 이 전달력이 떨어지니까. 전파력이 낮았던 거죠. 근데 요즘은 스마트폰이니까 실시간으로 뭐든지 전파력이 있다 보니까 어떤 그런 폐해도 있는 것 같고 또 기자들의 기자 정신도 과거와 좀 달라졌다고 생각해요. 과거의 기자들은 굉장히 위험 있고 정말 그 올바른 기사를 써야 되겠다라는 그런 기자의 정신이 강했던 것 같은데 요즘 기자들은 기자 본인이 스타가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거든요. 그리고 뭔가 이슈가 돼서 냄비성의 기사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건 사실이에요. 네. 그래서 거기서 뭐 낚였어 이런 말이 그런 그쵸. 거 아니에요? 예, 뭐 예. 앞에 타이틀만 딱 보고 들어갔는데 내용은 전혀 별거 별로 아닌. 예, 다른 걸 다룰 때도 있고. 맞아. 그래서 혹시 이것 때 가습기를 이렇게 보니까 이런 제품이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
회사도 모르는 옥시 회사. 이외에. 네, 옥시 이외에. 진짜 많은 거예요. 그리고 혹시 사건 자체도 5년 전에부터 이미 문제시 돼서 그때도 시위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저는 한 4, 5년 전에도 어떤 방송에서 그걸 다뤘다고 하는데 그때는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지 않으니까 결국은 어떻게 보면 끝까지 남아서 시위를 했기 때문에 그 피해자들의 끊임없는 노력에 의해서 지금 이게 더 문제시 되면서 더 세상이 많이 알려졌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그분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그거를 세상이 알아줄 때까지 많이 노력을 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게 말씀하세요. 근데 이분들이 보면 그 자기 자식이나 정말 내 피부치가 죽음으로 인해 가지고 된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내 새끼가 죽었으면 나도 여기 껴서 이러고 있었을지도 몰라. 5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어떻게 보면 이게 내 일이기 때문에 내가 직접적으로 나한테 다가오고 내가 피해를 받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저는 가습기를 그걸 안 썼지만 이게 보면 이거 큰일이네. 뭐 대박인데 이러지만 내 주변엔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그냥 이렇게 보는 그냥 3자 입장으로 바라만 보는 거죠. 그리고 생각하는 거 난 안 써야지. 이렇게. 그런 걸 좀 느껴서 좀 가슴이 좀 아프긴 했어. 이분들이 정말 자기 자식이 아닌 정말 이 제품이 순수하게 나쁜 거라서 이렇게 하신 거는 아니잖아. 부인이 죽었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보면은 그러니까 내 일이 아니지만 그렇죠. 나서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되게 일부죠. 일부인 것 같고, 제가 앞으로 우리가 같이 논의하고 싶은 것도 내 일이 아니지만 우리가 왜 관심을 가져야 되고 가져야만 하는지에 대한 동기부여나 이런 부분들도 우리끼리 한번 저는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도 반성을 하고, 그러니까 이거 가습기 살균제, 그래서 저도 이제 봤어요. 그러니까 혹시 들으시는 분들 중에 저처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조금 설명을 하면, 이게 원래 그 1994년에 유공바이오텍이라는 회사에서 이 가습기 메이트 제품을 처음 개발을 했대요. 그리고 실제로는 2000년부터 그 가습기 살균 제품이 나오기 시작했고, 2001년이 되면서 이 유공바이오텍이 옥시 레킷 벤키저라는 회사로 이름이 바뀌었고, 이게 이제 외국 회사죠. 영국 쪽의 회사죠. 그래서 그때 이제 옥시 싹싹 가습기 당번이 출시되면서 다양한 이제 가습기 제품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이 사건의 발생은 꾸준히 과거에 한 달에 한두 명씩 계속 폐질환 환자들이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을 했었대요. 그러다가 2011년 5월에 대량으로 환자가 발생이 됐고, 그 환자들의 어떤 그 질병의 그거 추적을 해보니 공통점으로 이제 가습기 살균제 사용이 꼽혀져서 그 2011년부터 사실은 그 옥시 레킷벤키저 쪽에다가도 어떤 그런 연관성을, 그러니까 책임을 묻고 하는 그런 행위들이 있었으나 계속적으로 그 부분이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으나 언론에서 크게 다뤄지지도 않았고, 또 이게 일반인들이 사실 우리 같은 경우는 몰랐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알게 된 게 작년에 11월 달에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이 사건을 다룬 방송이 방영이 되면서부터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이제 그게 SNS나 이런 네티즌들의 어떤 힘을 얻어서 그 사실이 이제 일파만파 알려지고, 그러면서 이제 참여연대인가 거기에서는 이거 불매운동도 시작을 하고, 실제로 저도 이제 사실 페이스북에서 불매운동 동참합니다 해서 공유를 하기도 하고 했는데, 이제 거기까지인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저도 그냥 그런 사건이 있었구나 하고 잊어버리게 되는 것 같고, 그쵸. 그러니까 저는 그럼 우리가 지금부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무엇을 안 해도 아무 상관이 없나? 지금 사는 데는 지장이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리고 혹시 지금 이제 가습기 그런 거에 자체를 대해서 안 쓰니까 거의. 그러니까 그럼 이 옥시라는 회사가 아직도 존재를 하잖아요. 그렇죠. 너무 맞아요? 제품을 팔고 있죠. 그렇죠. 가습기 메이트 아닌 회사명이 다른 바뀌었죠. 회사명이 바뀌어서 계속 제품. 그렇죠. 맞아. 그 얘기 들었어요. 알비 코리아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또 모르고 이 제품을 사는 거죠. 그 페브리즈인가? 그것도 같은 거라고 얘기 나왔잖아요. 그럼 바디 제품도 그럴까? 몸에 요즘에 이렇게 피부에 뿌리잖아, 여름에 이렇게 나갈 때 향긋하라고. 향수는 아니지만, 야, 그럼 이 스프레이 형식으로 된 게 안 되네. 안 그래?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발라야든가 이래야지 이게 칙칙 이렇게 하는 건 기관지로 다 들어. 지금 현재 그 피해를 입힌 그 제품 브랜드 혹시 아는 거 있어요? 저는 가습기 메이트? 가습기 그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고요. 네. 그러니까 막연해져요. 네, 근데 사실은 마마킹 같은 사람이 이런 거를 알고 네. 그래야 사람들을 쫙 모으고 정말 좋은 제품은 우리가 키워줄 수 있고 우리나라 제품 중에도 꼭 이제 이 관련된 제품이 아니더라도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은 하거든요. 기업이 좋은 제품 양심 있는 기업들은 정말 성장해야 되고 그렇죠. 그 뭐랄까 생각이 없는 기업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런 장사 속만 있는 기업들. 뭐 돈은 벌어야 되는데 어쨌든 윤리적이지 않은 기업들은 마땅히 그리고 브랜드를 보고 브랜드가 좋지만은 이건 약간 이제 아줌마 탓을 하는 거야. 나도 아줌마지만 너무 믿는 것 같은 거 있잖아요. 맹신. 절대적으로 너무 브랜드에 믿는 대한 거야. 맹신. 응. 보면은 거기 보면 뒤에 보면 매번 투입하시는 겁니다. 그 사용하는 거 가습기 그 살균제 매번 투입하시는 겁니다. 세정제가 아닙니다. 살균제입니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한번 살균제라는 거는 어쨌든 생명체를 죽이는 거잖아. 그렇죠. 균을 이걸 죽이는 한번 건데.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 근데 이게 옥시고 어쨌든 브랜드가 좋고 어쨌든 하니까 너무 이렇게 믿는 것 같아. 그거를 이제 주부들이 됐을 때는 너무 믿는 것 같아. 차라리 노브랜드인 제품들을 좀 이렇게 안 사거나 약간 이런 것 같이 얘네들이 이런 말을 해버리니까 네. 그냥 전폭적으로 그냥 완전 믿는 거 네. 있잖아. 네. 그것도 약간 우리 그렇죠. 문제가 그러니까 있는 이게 것 같아. 비단 브랜드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모든 그러니까 앞으로 주제를 네. 한 2개든 3개든 우리 시간에 정해가지고 그 주제에 대해서 한번 사전에 좀 더 공부를 해가지고 할 필요가 있는 게 예를 들어서 브랜드가 아니더라도 언젠가 그런 얘기 들은 적 있거든요. 병원 진료 같은 거를 받잖아요. 가면은 이것저것 막 검사 많이 하라고 해요. 그리고 약 처방 같은 거 내리잖아요. 그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통 의사가 하는 말은 다 믿고 되게 어려워하고 의사가 되게 어려운 말을 쓰기 때문에 맞아요. 말하면은 사실 그리고 되게 바쁜 척하고 그래가지고 물어보지도 못하고 그냥 처방하는 대로 검사하라는 대로 네, 다 맞아요. 하거든요. 그게 과잉 특히 진료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병원 같은 경우 가면은 정말 요만한 거 하나 검사해도 한 1, 20만 원 금방 나가고 치과 같은데 종합병원 치과 가면 한 번 갔다 오면 막 4, 50만 원씩 나오기도 하고 MRI 같은 거 찍으면 80만 원, 90만 원씩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의사한테 상담하는 방법 네. 이런 것도 우리가 논의해서 그거를 사람들한테 가르쳐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같이 얘기를 해서 질문하는 방법. 그래서 거듭 물어보라는 얘기를 제가 얼마 전에 누구한테 들었어요. 의사를 만나면 그 약을 제가 꼭 먹어야 되나요? 또는 안 먹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다음에 무슨 검사를 하라고 했을 때도 그 검사는 왜 하는 건가요? 또는 그 검사의 부작용은 뭐가 있나요? 그 검사를 안 할 수는 없나요? 검사를 안 하고 다른 걸 할 수 있는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이런 식으로 내가 필요한 질문들을 의사한테 해서 그거에 대한 답을 얻어내서 그야말로 불필요한 검사나 불필요한 약물 섭취나 이런 것들을 좀 막아야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 그렇지 않은 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거의 질문을 안 하지 않나요? 그렇지 안 하죠. 의사가 뭐라고 하면 네 하고 네밖에 대답을 이건 좀 안 한 것 같아요. 부끄럽지만 제 얘기가 이제 여기서 떠오르는데 제가 이제 약간 뭐라 그러지 이제 몸매 아직은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친한 사람들이랑 몇 명이서 병원에 갔어요. 갔는데 아유 방송해도 되나? 하고 네, 있으면서 가세요. 네. 갔는데 그 의사가 이러는 거야.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가 있는데 그게 그 약이에요. 약. 식욕 억제제. 그렇죠. 다이어트 관련된 거네. 식욕을 억제해주는 약인데 그 사람 1단계, 2단계, 뭐 1단계가 힘들면 2단계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그러니까 1단계, 2단계 뭐가 있나 보다. 그냥 그랬지. 그래갖고 이거 좀 너무 졸리던데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은 그러면 2단계로 가야 되겠. 뭐 이렇게 하시더라고. 근데 그러다가 다른 병원에 어떻게 가게 됐어. 그래서 그 병원에서 이렇게 진료받다가 의사가 저한테 그러는 거야. 뭐 복용하는 약이 있나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근데 나는 약이 없는데 하다가 딱 그게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어디 병원에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1단계 먹고 있어요. 이랬어요. 근데 그 의사가
무슨 1단계 그런 게 1단계, 2단계 그런 게 어딨냐는 거야. 그러니까 만든 거네. 그 순간적으로 그냥 내가 만든 바보가 거네. 된 거예요. 그 의사가 봤을 때 그냥 그 의사가 식욕 억제제를 자기 딴에 만드는 거고 그게 어떤 것도 그런 기준이 없는데 우리는 그렇겠죠. 병원 마케팅에 그거를 성공하죠. 믿고 그냥 먹고 있었고 거기서 의사 선생님이 물어보니까 당당하게 뭐 그거에서 그 1단계 먹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니까 나는 완전히 바보가 돼서 나올 때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네. 정말 이 뒤통수가 네. 이렇게 무지할 수가 없는 거야 내가. 네. 그러나서 그 병원도 가고 싶지가 않았어. 그 약을 처방해주는 그 의사한테. 네. 근데 거기서 용기를 내서 진짜 황 대표님이 얘기한 것처럼 이게 뭐였죠? 뭐 이렇게 차후에 가서 물어본다. 내가 먹었으니까 꽤 네. 긴 시간을 한 6개월을 먹은 것 같아요. 우리가 엄마들이 몇 명 가가지고 물어보지도 않았다는 그런 갈 용기가 안 나더라고. 그 의사한테. 그리고 그 식욕 억제제 약 성분도 굉장히 네. 문제가 많아서 그것 때문에 우울증이 오기도 하고. 네. 상당히 아주 많이 많았어, 사람들이. 근데 전부 다 몇 단계 먹어. 거기 가면 인사가 그거야. 몇 단계 먹어? 몇 단계 먹어? 정말. 근데 거기 가서 깼다니까, 내가. 다른 병원에 가서. 다른 의사를 만나니까. 그러니까 너무 나도 똑같은 거지, 어떻게 보면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 우리가 정보를 얻는 것들, 그러니까 그게 아까 처음에 얘기한 언론 뉴스일 수도 있고, 네. 아니면 광고일 수도 있고, 그런 우리한테 일어나는 그런 보이는 정보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재점검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주제들을 잡아서 이 시간을 앞으로 꾸려가면 어떨까 하는 이 생각이 시간이 들어요. 되면 우리가 굉장히 진지해지는. 지혜롭고 슬기로워질 것 같아요. 맞아. 우리가 잘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거에 있어서는 왠지 모르게 의기소침해져서 병원에 가서도 의사 선생님께 네. 뭔가를 이거를 먹어도 돼요? 꼭 먹어야지 돼요? 이렇게 물어보지 못하는 게 그거잖아요. 나는 의사 선생님보다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의사 선생님의 그 진단과 이런 모든 거는 우리가 전문가에게 맡기겠다. 신적으로 느끼고 이 말을 잘 들어야지 되는데 그리고 이분은 전문가였잖아.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런 경우에 따라서 또 폐해도 있으니까 자기 자신한테 솔직하게 생각이 드는 게 고해성사 하듯이 하면 내가 공부 안 해놓고 뭐 오늘 애 키우느라고 바쁘고 뭐 살림하느라고 바쁘고 이렇게 합리화하는 거야. 사실 공부를 내가 안 한 건데. 그러니까 이거를 어쨌든 우리가 하나의 어떤 시각으로 우리가 몰고 갈 거는 아닌 것 같고 이 코너를 딱 듣고 나면 일주일에 하나쯤은 그래, 그거에 대해서 나도 한번 생각해봐야겠다. 까지만 일단 1차적인 제 목표로 할까 봐요. 네, 내가 좋습니다. 어떤 답을 줄 수도 없는 네, 거고, 네. 우리가 답을 줄 수도 없는 그쵸. 거고, 그냥 이 방송을 듣고 나면, 그래, 그거 한번 생각해봐야겠구나. 라는 거를 저는 이거의 목표로 할래요. 그래서, 좋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뭐 몇 가지 제가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 그런 코너로 저는 꾸며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생각하고 싶은 주제가 있으시면 우리 하트님, 정하백님, 마마킹도 저한테 좀 힌트를 주고 또 이거 이제 다운로드 받아서 들으시는 분들도 댓글로 요런 거 한번 우리가 같이 생각해봤으면 좋겠다. 그럼 사실은 할 게 너무 많거든요. 교육 문제, 노인 문제, 노인 치매 문제도 그렇고 또 우리들 중년 여성의 건강 문제, 그다음에 아이들 자녀 교육 문제, 사실 다룰 게 너무 많은 거죠.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기존과 다른 시각으로 한 번씩 그렇게 생각해 봐야겠네. 이런 코너로 저는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그것이 알고 싶다가 참 좋아. 얼마나 알아듣기 쉽게 친절한 방송이야.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진짜 좋아. 그리고 이거를 듣고 나면은 이런 사람이 없어지는 그날까지 아까처럼 의사 선생님한테 창피해서 네. 못 물어보는 여자 그러니까. 또는 남편이나 남친한테 내가 요거 물어봤다가 괜히 무시당하지 않을까 걱정해서 못 물어보는 일. 그다음에 특히 또 하나 아이가 물어봤을 때 아이한테 어떤 건에 대해서 한마디라도 내 의견을 얘기할 수 있는 여자, 얘기할 수 있는 엄마. 네, 좋습니다. 이런 엄마가 되는 걸로 하겠습니다. 좋다. 왜냐면 우리 아들이 제가 어렸을 때 애가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농담으로 좀 들으시면 거북하시겠지만 제가 아들 너는 참 좋겠다. 엄마가 이렇게 예쁘고 똑똑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정말 너무나 진지한 얼굴로 엄마가 예쁘긴 한데 똑똑하진 않잖아. 그래서 저는 정말로 놀랐어요. 저는 오히려 거꾸로 나올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제가 이렇게 이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똑똑하진 않아도 어쨌든 제가 뭔가 밖에서 사업을 하고 일을 하니까 그렇죠. 그냥 제 그 우쭐함에 당연히 이 아이는 우리 엄마는 똑똑한 여자라고 생각할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지 눈에 엄마가 이뻐 보이니까 일단 이쁘다고는 애가 하는데 똑똑하네. 애가 똑똑해. 똑똑하지 않다라는 거죠. 전 진짜 되게 충격 먹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스스로 반성을 했어요. 이 아이가 왜 아이의 눈은 정확하다고 하잖아요. 이 아이가 왜 그렇게 생각할까 생각을 해봤더니 저는 아이가 저는 제가 하는 일이나 제가 관심 있는 거에는 뭐 나름대로 이렇게 해요. 근데 제가 관심 없는 거에는 저는 다 이게 코드를 끊어버리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애가 물어봐요. 걔는 이제 남자애다 보니까 정말 사회 돌아가는 일, 역사, 뭐 과학 이런 거에 관심이 많으니까 물어보는데 저는 다 모르는 거예요. 초등학생이 물어봐도. 그러면은 항상 그거 아빠한테 물어봐. 그건 아빠한테 물어봐. 항상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생각할 땐 당연히 엄마 물어봐도 제가 뭐 그 아이가 제 하는 일에 대해서 물어보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이한테 잘난 척할 엄마가 잘 시간은 알고 있는 거 하나만 물어봐 내가 아는 줬어도. 거뭐 마케팅에 대해서 물어보던가 뭐 이랬으면 모를 텐데 그러니까 항상 엄마는 대답을 제대로 안 해준 거지. 그러니까 아이 눈에는 제가 똑똑하지 않은 엄마로 보였던 거예요. 나 너무 그게 이해가 갔고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근데 그 충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수년 동안 지금 저는 아직도 똑똑하지 않은 엄마로 지금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방송을 계기로 해서 조금 진짜 아이의 눈에 똑똑한 엄마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아, 저도 좀 덩달아서. 방송에 참여하고 싶다면 여자라떼 페이스북, 유튜브나 아줌마닷컴 토크토크에 여자라떼라고 글머리를 달고 글이나 녹음 파일을 올려주세요. 이메일로 보내셔도 됩니다. 아컴의 소셜 블로그 스토리온 허브에 참여하셔도 됩니다. 여자의 가능성이 모이는 라디오 테이블, 여자 라떼, 정화백의 탄산수입니다. 자, 이번 코너에는요, 이제 우리가 삶을 살면서 그냥 소소한 이런 이야기들을 같이 공유하고 또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코너예요. 자, 오늘 한 분 모셨는데요. 신세대인가요? 세대기인가요? 세대기죠? 결혼하신 지 얼마 안 된. 직접 소개해 주세요. 아, 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일하는 세대 김세대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밝아졌어요. 이게 우리 피부부터 달라요. 제가 여기서 제일 젊은 거죠? 확실히 젊은 거죠. 좋네요, 네네네. 결혼한 지 몇 년? 아, 이제 한 2년 차 됐어요. 한 1년 하고 한 3개월 정도 됐으니까요. 2년 차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렇죠. 연수에다가 개월을 따질 정도면 그런 게 부럽네요. 그런 게 부러워요. 우리는 그냥 반올림. 20년. 저는 지금 몇 년 된지 기억이 안 나요. 그러네. 저는 1년 3개월 됐는데 되게 오래 산 것 같은데. 그래요? 제가 이상한가요? 안 되게 좋아요? 안 좋은 건 아닌데요.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이제 일을 하면서 같이 하다 보니까 뭔가 정신이 없이 1년이 그냥 너무 막 후딱 지나간 것 같으면서도 뭔가 되게 오래 된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일단 정신이 좀 없었던 그런 시간들을 보내서 그런 개념이 좀 사실 없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저희 9세대기 볼 때는 네. 부대기인가? 우리 부댁 잘하는 그래. 발음 잘해야 돼. 그치 9세대고 말이 안 돼. 아니 근데 부러운 게 우리들의 남편과 그 세대의 남편은 뭔가 세대 차이가 있어서 좀 남편으로서 역할이 예전 남편들과는 다를 것 같다는 그쵸. 기대감이 조금 있는데 그렇죠. 지금은 뭐 그렇죠. 게다가 저기는 연하예요. 그래요? 연하 아니에요? 동갑입니다. 아, 네, 죄송합니다. 두 가지 질문을 제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제 친구들은 이제 저랑 이제 당연히 제 또래고 남편은 저희보다 한 4살 정도 연하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공하셨네요. 그쵸. 제 친구들은 거의 또 남편이 연상으로 뭐 4살이나 5살 위니까 뭐 이런 첫 번째 질문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어때? 젊으니까 뭐 좋겠다. 예를 들면 이제 그런 좀 술자리에서 가볍게 할 수 있는 그런 얘기도 질문도 많이 받고 두 번째는 그래도 같이 일하니까
저희가 이제 맞벌이를 하니까 남편이 많이 도와주겠다. 나는 이제 제 친구는 좀 전업주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전업주라 뭐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남편이 많이 도와주는지, 그래서 정말 뭐 어리니까 좋은지 이런 거에 대한 두 가지 질문을 가장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럼 답변을 하셔야죠. 그렇죠. 이제 답변을 하는 거 그렇죠. 하면은 어리다고 좋죠. 예, 좋은 것 같은데요. 뭐가 좋은 거예요? 일단 저보다 체력이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일을 하고 이제 집에 가면은 되게 힘들어서 이렇게 약간 번아웃 되어 있는데 남편은 그래도 조금 쌩쌩하니 그런 것들을 이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나보다 체력이 좋구나라는 걸 좀 느꼈고 두 번째는 그래서인지 뭐 밥 차리는 거나 청소 같은 경우도 이제 많이 도와주려고 하죠. 근데 제가 이제 워낙에 좀 답답해하고 속이 터져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뭐 아시겠지만 남자들은 명확하게 뭐 과제를 주거나 뭔가를 딱 이렇게 시키지 않으면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뭘 하나만 해야 시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2개 시키는 순간 멀티가 헷갈려가지잖아요. 안 되고 하니까 네.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서로 맞춰가면서 잘 알려주고 이제 가이드까지 좀 웃기지만 뭐 이렇게 일러준 것도 웃기지만 하여튼 그렇게 해주면 잘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많이 도와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연하들이 또 특징이 있어요. 연하들이 또 이렇게 보면 내가 연하기 때문에 더 이렇게 남성적으로 보이려고 그러고 좀 더 이렇게 맞아. 오빠처럼 더 윗사람처럼 행동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제가 옛날 경험에는. 그래서 그런 거는 없어요? 저는 원래 성향상 연상을 잘 안 만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저를 가르치는 게 별로 안 좋았어. 오빠 노릇하고 이런 게 별로 안 좋아서 그냥 동갑같이 그냥 친구같이. 그래서 서로 뭐 이렇게 어른스럽게 누군가를 뭐 책임지고 뭐 이런 뭐 이제 그렇죠. 너무 어려서 막 철없이 이런 건 아닌데 뭐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약간의 세대 차이는 있지 않을까요? 약간의 세대 차이. 그치, 있을 때 있어요. 뭐, 저희가 좋아하는 노래를 잘 모른다거나, 뭐, 이런 거 조금 저런 세대 차이는 괜찮지. 많이 나진 않는데, 가끔 그런 거 좀 이해 안 갈 때나 그런 게 있긴 있어요. 그럼 주변에 뭐 연하랑 교제를 하고 있는 친구가 있다든가 하면은, 연하랑 결혼하는 거에 대해서 약간 긍정적인. 네, 그렇죠. 저는 다, 지금 저희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렇게 헬스가 있으면 요즘은 그래도 연하 이 남녀 커플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좋은 것 같고 뭐 그쪽 시대 쪽 상황이 그렇게 뭐 나이 많아서 구박하지만 않는다면 괜찮은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도 구박은 아닌데 이제 가끔 저한테 물어보시죠. 네 나이가 몇 살이더라를 가끔씩. 시어머니께서? 그러니까 자기 아들 나이만 생각하시는 거예요. 가끔씩. 뭐 네가 이렇게 나이가 많았는지 내가 너무 새삼스럽다면서 가끔. 그러면 그 남편분이 20대야 아직 숫자가? 아니죠. 그렇진 않죠. 제가 저를 20대 결혼해서 제일 좋은 거랑 제일 좀 괜히 했다 이런 거 있었어요? 제일 좋은 거는 좋아하는 사람이랑 계속 같이 있고 뭔가 같은 어떤 걸 활동을 뭐 취미 활동이 어떤 같이 보내는 시간이 좀 많아지면서 그런 걸 공유하고 뭔가 나누는 기쁨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같이 있어서 제일 좋고 그러니까 안 좋은 건 정말 그런 반대로 혼자 있고 싶을 때 못 있는 게 제일 별로더라고요. 그러니까 같이 있으면서 좋지만 혼자 있고도 싶은 그런 자유로움을 못 느끼는 게 제일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너무나 이제 극단적이라 사실은 참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오늘 그래도 우리가 약간은 선배잖아요. 많이 선배시죠. 네. 우리 구댁들한테 많이 약간이 아니라 구댁들한테 그 결혼 생활에 대해서 약간 궁금하거나 지금 당장 받고 싶은 조언 같은 거 필요한 게 있어요? 그렇죠. 있는데요. 이게 약간 대화의 농도가 너무 짙어질까 봐 사실 잠깐 고민을 하긴 했는데 지금 저의 최대 이제 고민과 관심사는 이제 아이를 갖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1년 3개월 정도 됐는데 물론 노력을 열심히 한 건 아니에요. 사실 한 초반 6개월 정도는 일부러 좀 피임도 하고 했었는데 이제 좀 가져야 되는데 그게 이제 마음같이 잘 안 되는 어떻게 하면 정말 잘 가질 수 있는지 이런 게 사실은 고민이 되고 어떻게 하면 이제 갖고 싶긴 한 거네요. 그쵸. 그쵸. 가져야 되는 상황이 됐죠. 이제 다 원하시니까. 본인이 원하는 본인이 정말 아이를 그래서 낳아서 저는 사실 별로 원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아이를 별로 좋아하진 않아서. 근데 아기 낳기 전에 저런 마음 갖다가 막상 아기를 낳으면은 낳으면 더 좋아질 수 있지. 그럼 내가 일단 나보면 바뀌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잖아 다들. 내가 애를 이렇게 이뻐할 줄 몰랐어. 맞아요. 많이들 그러시긴 하시네요. 그래서 이제 저도 그럴 것 같고 일단 뭐 이렇게 애착이 또 생기고 좋아지겠죠.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혼자 이런 생활이 좋아서 애가 만약에 생긴다면 어떻게 키워야 될지, 이 험한 세상에 너무 잘 키울 수 있을지, 막 이런 막 되게 넓은 걱정부터 좁은 걱정까지 다 하게 되는 것 같고, 지금은 어쨌든 뭐 집안의 상황이든 여러 가지 상황에서 가져야 되니까 그걸 좀 빨리 갖고 싶은 어떤 속성? 그런 방법? 맏며느리예요? 네네네. 아들이 하나고요, 여동생이 하나 있어요. 아, 외동이야? 외동의 연하에. 그리고 거의 사촌지간에 거의 첫 결혼, 첫 장남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엄마가 누나들이 뭐 이렇게 하는 그 첫 장남인 것 같더라고요. 연년생도 어떻게 하면 그렇게 연년생으로 아이를 팍 가질 수가 있는지. 제일 좋은 케이스 아닌가요, 연년생이 키우기가? 저 이제 연년생 엄마인데요.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를 뭐 엄마가 되고 싶다 이런 마음보다는 얼떨결에 다 된 것 같아요. 나도 네, 얼떨결에 됐고, 사실은 저는 이제 이 연년생 두 아이 앞에 아기가 첫 아이가 유산이 됐거든요. 근데 똑같이 고민하는 것처럼 저는 늦게 결혼했으니까 무슨 피임이나 이런 거는 해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도 해본 적이 없고 그냥 생긴 대로 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나이를 먹었어도 내가 임신이 뭔지를 모르고 임신을 내가 했는지 안 했는지 사실 잘 몰랐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아이가 유산이 됐는데 그건 업무적으로 뭐 너무 힘들게 비행기 타고 다니고 하다 보니까 이제 됐던 거고, 그래서 이제 아이가 둘이 연년생으로 낳았잖아요. 근데 그 과정 중에 지금 뭐 어떤 달란트? 뭔가의 노하우라면 저는 첫 아이를 유산하고 첫 아이 유산하면 아기가 잘 안 생긴다 그래서 저희 엄마가 저에게 해주신 게 익모초랑 쑥이었어요. 네. 근데 그거를 이렇게 몸을 따뜻하게. 예, 몸을 따뜻한 그 기운으로 만든다고 익모초랑 쑥을 차도 마시고 되게 먹기 싫었었는데 어느 순간에 내가 이렇게 누군가가 내 손을 만지면 너무 손발이 차서 얼음 같았었는데 어느 그 유산이 되고 제가 그걸 계속 먹은 다음부터 따뜻해지고 임신입니다 이런 연락을 받게 됐습니다. 따뜻한 게 중요한가 봐요. 네. 몸을 따뜻해야 돼. 맞아. 근데 지금 먹는 것만으로 사실 해결 안 되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거보다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죠. 그렇죠, 적극적인.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는 이제 지금 일하잖아요. 그렇죠. 네, 일하는 세대입니다. 물론 김세대입니다. 근데 네. 다른 사람들 전업주부들도 사실은 아마 똑같을 것 같아. 되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보다 더 체력이 좋아. 게다가 연하야. 근데 나는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힘들어서 하기 싫을 때? 그런 문제가 실제로 그렇죠. 그거 문제는 아닌 건가? 저희, 괜한 얘기. 아니, 제 경우는 그 경우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막 밤에 12시까지 막 야근하고 예를 들면 퇴근을 그 경우입니다. 했는데 일단 되면 아무것도 하기 싫은데, 그쵸, 이제 그 왜 가임기에도 임신할 수 있는 확률을 보면 한 30% 된대요. 정말 가임기도 그런데, 그런 빈도를 더 그럼 되게 높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임기 때. 비가임기든 계속 해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가임기에 맞춰서 하는 것도 힘든 그런 빈도와 이런 걸 갖고 있으니까 가임기에 야근이 생기고 막 이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그렇죠. 하늘을 봐야 별을 따야 되는 정말 옛 어른들의 말씀이 이제 하늘을 못 보는 그런 상태가 되는. 근데 막 너무 피곤할 때 부부 생활이 어떨 때는 이렇게 스트레스 해소처럼 내가 받는 위주로 그러니까 그걸 아예 즐겨버리는 거 있잖아. 내가 뭘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나는 가만히 있어도 애무를 받거나 이제 그 사람이 이제 나를 만져준다거나 이런 데서 그냥 느껴버리는 거지. 그렇죠. 그리고 그냥 그런 거 자연스럽게 있죠. 끝까지 가고 거기서 그냥 잠들어버리는 거지. 끝났지 뭐 씻고 이게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자는 거야. 피로로 완전히 그냥 늘어져서 약간 그런 쪽으로도 즐기듯이. 저는 과제 같은 약간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안 돼. 숙제처럼 네, 그래서 그런 책임과 것 같아요. 의무감을 갖고 그러면은 때문에 더 더 스트레스가 많고 그리고 남성의 힘들었던 테크닉도 중요한 것 같아요. 남성의 테크닉도. 그러니까 이분이 소개해야겠다. 못한다는 건 아닌데. 예. 딱 테크닉까지 생각을 못해봤는데 그게 문제였나요? 제가 아는 분은 맨날 그러니까 아는 언니가 2명이 있으면 이분은 그 남편이랑 그 잠자리 관계 갈 때 정말 편안하고 정말 좋고 정말 편안하게 푹 잠을 잘 수, 숙면을 취할 수 있는 그 전이 가정이야. 근데 한 언니는 그냥
되게 아프고 되게 귀찮고 뭔가 성가시고 하다가 뭐가 삑사리가 나고 떨어뜨리고 생 난리. 그러니까 이제 그게 되게 안 하더라고. 근데 둘이 그런데 그 언니는 아이를 되게 힘들게 가졌어요. 근데 이 언니는 결혼한 지 3개월 만에 되게 가졌지. 그러니까 아기 임신한 것도 즐거웠고 날 때도 약간 그런 케이스를 봤던 것 같아. 근데 이게 연애할 때는 되게 좋았거든요. 그게 이제 잘 맞았고 결혼 전보다 연애할 때 더 그런 거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희 여행도 많이 다니고 어쨌든 결혼 약속해서 저희가 1년 딱 연애를 했거든요. 결혼 전에 더 물론 하면 안 되지만 더 어떤 그렇죠 사랑했는데 결혼했는데 그렇죠. 맞아. 결혼 전에 더 그랬지. 결혼하고 나서 진짜 막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저는 또 막 그런 막 가족 막 스트레스 시어머니 막 어떤 환경이 변화되면서 막 이 사람이 성적으로 안 맞는다기보다 그냥 매력이 좀 떨어졌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런 거 같아요. 결혼 전에 어떤 관계는 사랑 하나로만 똘똘 맞아요, 뭉친다? 네. 둘의 어떤 그런 건데 갑자기 결혼 후에는 이 사랑이 조금 그 자리가 비워지면서 거기에 시댁과 그렇죠. 돈 문제 이런 그런 게 것들이 맞아요. 자리를 차지하니까 그 집중력이 떨어진다는 생각이 드는 것 그리고 같아요. 우리도 갑자기 19금으로 빨간 책이 되고 있었어. 아우 재밌네. 내가 해야 할 저는 게 그런 것 너무 같아요. 많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아이는 두 번째로 생각하게 되는 거겠죠. 맞아요. 내가 애를 가져야지 되나? 빨리 가져야지 되는데 꼭 이날에 해야지 되나? 이런 의무감보다는 그냥 물 흐르는 대로 뭔가 나를 위해서 좀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냥 업무적인 것도 잘 하려는 노력이 있을 거고 분명히 연하남이기 때문에 내가 더 잘해야지 된다라는 것도 마음속에 어딘지 모르게 짐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걸 좀 내려놓기 하면 가벼운 마음이 돼서 훨씬 더 자연스럽고 그리고 어느 순간에 아기 엄마의 신호가 오지 않을까요?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생각해볼 때 이거는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제 경험으로 보면 일단 체력의 문제도 사실은 있어요. 현실적으로. 맞아요. 왜냐면 퇴근하면은 남편이 많이 도와준다고도 하고 나눠서 한다고도 하지만 사실은 집안일이라는 게 또 가사 노동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거를 완전히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지. 남편이 도와줘도. 그렇다 그러면 절대적인 우리의 어떤 그 체력과 시간이라는 게 있으니까 내가 이제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사실 오늘 이게 주가 될지는 몰랐어요. 진짜요? 주가 될지 몰랐는데 첫째 일단 가사 분담을 명확히 해야 돼. 그래서 나의 체력을 비축해야 돼. 그리고 그거를 남편한테 저는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어떻게 나는 이러저러하기 때문에 물론 하고 있겠지만 더 많이. 제가 더 많이 해요. 근데 비율적으로 그러면 그거를 더 넘겨서 요리해서 내가 체력이 이러저러해서 내가 이렇게 마음은 이런데 내가 정말 체력적으로 안 된다. 그러니까 요거를 당신이 더 자기가 더 해줘. 그래서 이거를 더 이렇게 긍정적으로 그걸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좀 넘길 필요가 나는 있어서 내 체력을 비축을 해야 되고, 그리고, 어쨌든 마음과 생각을 표현을 하고, 정말 피곤한데 편안하게 느끼고 받고, 하고 싶은데, 그래서, 이렇게 날짜를 상의를 하던 나는 그거는 좀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힘이 드는 일을 일단 다, 남편한테 넘겨야지. 왜냐면 애는 나 혼자 갖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 혼자 노력해서 될 것도 아니고. 응? 어떻게 생각하세요? 발언에 대해서? 아니 괜찮은 거고 저는 또 하나 조언을 드리고 싶은 게 저는 신혼 때 속옷에 많은 투자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남자는 시각이고 여자는 청각이다. 그래서 남자들은 시각적으로 뭔가 자극이 되는 거에 굉장히 큰 결과가 그렇죠. 나오고 여자는 청각적이기 때문에 그 남편한테 어떤 좋은 그런 이렇게 다정한 말 그걸 많이 들으면 또 그 여자 몸이 많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남편이 자극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이쪽이 아니죠. 반대야 반대. 남편한테 그걸 시켜야겠네. 야한 속옷을 막 안 보여주고 싶어. 날 냅뒀으면 좋겠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체력적인거나 과제로 생각하는 어떤 부담감 때문에 뭐가 이게 편하게 안 되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동하지가 않는 것 같아요. 남편이 청각적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네.
그쵸, 그런 거죠. 근데 중간에 재밌는 얘기 해줄게요. 제 친구가 동창을 만났는데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그 아이가 자기는 너무 피곤해가지고 자기도 그냥 잠을 자고 싶은데 자기 남편은 그러니까 새벽에 이렇게 동안계를 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새벽에 화장실 가고 싶어도 그러니까 죽은 척하는 거? 죽은 척하는 참는 거예요. 참는다는 거. 부시럭해서 일어나면 일어나면 남편이 또 죽은 척한다고. 그래서 오늘 어떤 얘기로 됐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야한 얘기 꺼내도 괜찮나 모르겠네요. 저는 이 얘기가 야했나요? 그렇지. 야하진 않은. 그렇죠. 다른 문제는 없는 거는 야한 건 아니죠. 그 부분에 대한 것만 그런 거지 뭐 시부모님이랑 갈등이 있다거나 근데 시부모님이 갈등이 없을 수 없는 것 같은데요. 근데 갈등이라기보다 그냥 제가 많이 뭔가 내려놓거나 아니면 뭔가 협의를 하거나 해서 그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지 말자라고 마음을 먹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갈등이 없진 않은데 그걸 어떻게 이제 마음을 먹느냐로 지금 조금 그런 거를 해결해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엄청 많이 내려놨죠. 어머니 성격이 좀 이렇게 화통하신 것 같아요. 어머니 나이가 지금 그렇게 많은지 몰랐다 이런 멘트 하시는 거 보면 그죠. 이렇게 비상식적이신 분은 아니에요. 그리고 막 드라마에서 보는 막 텐션 이런 분은 아니고 그냥 착한데 좀 욕심이 많은 일반적인 근데 그 나이 잘려 아니면 나가. 그렇죠. 근데 그 욕심은 아이가 생기면 다 해결되고 오히려 아기 나오면 더 이뻐해 주실 것 같은데. 그렇죠. 봐주신다고 하는데 그런 얘기까지 하시는 앞으로 하여튼 분들 풀어나가야 많잖아요. 될 일이 되게 많은데 하여튼 지금 우선 세대계 당면 과제는 2세네. 2세 잘하는 직장인과 그리고 2세 이 두 가지를 병행하는 게 힘든 게 과제인 것 같은데 여기에서 내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가 내 자신이 원하는 방향대로 몸이 움직여지면 될 것 같아요. 네네. 일은 계속 해야지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아이를 갖고도 할 수 있는 무엇인가 좋은 방향으로 가다 보면 다 잘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여기 네 사람이 다 똑같은 답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다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어쨌든 판단은 본인이 하는 건데 저는 그냥 그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떤 걸 결정을 할 때 저도 안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돌이켜 생각해 보면 어느 정도는 이기적인 결정과 이기적인 태도와 그런 것들이 사실은 난 좀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왜 착한 여자 컴플렉스, 맞는 그렇죠. 원더우먼 예. 컴플렉스. 그러니까 내 얘기는 이기적이 되자라기보다는 원더우먼 컴플렉스나 착한 여자 컴플렉스에서 조금 벗어나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 앞으로 살면서. 왜냐하면 이게 해를 거듭할수록 왜 그거 있잖아요. 10개를 잘하다가 하나를 못하면 다 못한 게 되는 경우가 있고 어떤 그렇죠. 경우는 9개를 못하지만 하나를 잘하면 10개가 다 잘하는 게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서 맞아. 그런 요령도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아이를 낳기 전과 낳은 후에 그 변화라고나 할까? 낳기 전에는 저도 좀 부담스러운 거예요. 저도 그때 한참 직장에 다니면서 일을 하는 중에 임신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지금도 이 결혼 생활과 직장 생활을 병행하기가 너무 힘든데 과연 내가 아기를 낳으면 물론 저도 이제 시부모님의 육아의 도움을 받았지만 그 걱정이 제일 컸던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낳았을 때 첫 아이 낳고 우울증, 산후 우울증까지 걸렸는데 근데 그게 그 육아 과정에서 너무 큰 힘이 되는 거예요. 그 전에 내가 임신 중이거나 임신하기 전에 회사를 다니면 막 그 힘겨움이 어떻게 해소가 안 됐는데 아무리 힘들게 일을 하고 와도 집에 와서 아기 얼굴을 보면 하루의 피로가 다 싹 녹는 근데 그런 거는 실제로 이게 겪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인생을 우리가 계획하는 거는 좋은데 계획한 대로 인생이 다 정확하게 되는 사람도 없을 뿐더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큰 기쁨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아닐 수도 있어. 김세댕님이 전혀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런 생각 안 할 수도 있는데 내일 노파심에 그냥 얘기하는 건 연상의 여인이 연하랑 사귀면 살거나 하면은 내가 좀 더 어린 애였으면 어린 여성 젊은
저 녀석. 그 생각해요, 진짜. 내가 이게 어렸으면 좋겠다. 솔직히 안 할 애를 수가 없어요. 천천히 갈게. 네, 그런 생각도 있고, 뭐, 시어머니랑 이렇게 있을 때 약간 이제 신경이 쓰여요. 아들이 남자가 건장하게 연하고, 내가 연령이 좀 높아서, 아이도 막 빨리 생기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좀 어리고 젊은 애들 보면, 막 그 생각 들어요. 약간의 그런 게, 이렇게 약간 소극적으로 그거 있어요, 있어요. 그게 없을 수가 없거든요. 있어, 사실. 요즘에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알게 모르게 스트레스가 되게 있어. 그리고 아까 그냥 쏙 쿨하게 얘기했지만 어머님이 얘기하신 것도 솔직히 이렇게 들어가면은 되게 상처일 수도 있어. 그치, 그게. 너 그렇죠. 나이 많은데 언제 할 거냐 이거거든요. 사실. 그냥 뭐 너보다 뭐 우리 아들보다 훨씬 어린 애들이었으면 벌써 생기지 그 어머님도 그런 생각이 베이스 깔려 있으니까 툭 나가는 말일 수도 있거든. 근데 그런 거에 이렇게 신경을 쓰이는 거를 좀 이렇게 자존감이라는가 뭔가 이걸로 신경을 안 써야 돼. 그리고 연상의 여인이 얼마나 매력적인데. 그래서 아는 것도 많고. 뭐 이렇게 젊은 거랑 막 비교를 직접 하시는 건 아닌데 뭐 젊었으면 벌써 가졌다. 정말 그렇게까지 얘기하면 제가 아니지만. 완전 발끈했을 텐데 그냥 아유 너 늙어서 나면 힘드니까 너 걱정해서 하는 얘기야라고 하시죠. 근데 그렇죠. 그니까. 그래서 왜냐면 이제 같이 이제 맞벌이 하면서 그러니까 요즘 시어머니도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아들만 외벌이를 하지 않고 같이 맞벌이 하기 때문에 네가 어느 정도 힘든 걸 알고 네가 뭐 이런 집안일 잘 못해도 내가 이해해주마. 왜냐 우리 아들이 힘드니까 같이 벌어야지. 뭐 이런 게 있대요. 맞아. 있대요. 그리고 제 친구는 실제로 맞벌이 하다가 이제 애 생기거나 뭐 전업주부를 이제 그만뒀나?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갑자기 뭐 집안일 더 많이 시킨다거나 뭐 너는 뭐 했니 집에서 걔는 힘들어 죽겠는데 뭐 이런 식으로 한다거나 뭐 이런데요. 그래서 뭐 서럽다 그래 그런 친구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이해는 되게 많이 해주시죠. 그래서 나이가 많으니까 빨리 나라. 더 늦으면 너가 너무 힘들다. 요게 제일 많이 듣는 얘기인 것 같아요. 시댁 갈 땐 초라하게 하고 가라고. 친정 갈 때는 화려하게 하고 가야 된대잖아. 맞아요. 시어머니가 딱 며느리 왔는데 완전 화려하면 내 아들이 버는 돈으로 그냥 맞아요. 아우 며느리 룩이 있어요. 며느리 룩이. 그러니까. 시어머니 그 시댁 가는 룩이 있어요. 요즘에 그런 게 있대요. 제가 그걸 잘 몰라가지고 예전에 제가 한 우아하고 명절 때 그리고 남편을 계속 뭐 같은 추석마다 한 3년 연속 같은 옷을 입혀서 갔더니 진짜 너무 섭섭해하시는 거예요. 그럴 수 있지.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걸 안 다음에 굉장히 허름하게 입고 갔죠 저는. 친정 갈 때 엄마한테 가니까 편하게 그냥 일어나자마자 우리 엄마 가슴 무너지는 거지. 맞아. 그건 또 싫어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저 시어머니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뭐 약간 남편 못 사줬다. 어머 이건 어디서 샀니? 그러면 누가 사줬어 이렇게 사줬어라고 하면 뭐 잘 샀네 막 이러고 뭐 맛있는 거 해서 걔를 그러니까 남편 해서 먹였다 그러면 엄청 좋아하시고 넌 뭐 먹었니? 넌 뭐 좋아하니를 물어보진 않으시더라고요. 그런 거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런 건 다 이해를 했으니까 일단 뭐. 너무 막 그 비교해서 엄청 저를 시집살이 안 시키는 것만으로도 일단은 네 감사하면서 일단 빨리 애를 갖는 것으로. 그냥 그렇게 마음 편하게 하면 들어설 거예요. 그 옛날에 보면 막 날짜 재고 했던 엄마들이 나 그냥 이제 안 생기면 말려고 했는데 마음 편하게 놓고 하니까 생긴 엄마도 많죠. 이 고민을 얘기하면 다 하나같이 아무 생각 안 하고 그러니까. 갑자기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막 신경 쓰고 막 왜 안 생기나 이러면 더 안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남편과 재미있게 살 것만 네네. 연구하고 생각 많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하여튼 요건 아주 어떻게 보면 앞으로 살면서 펼쳐질 진짜 완전 초입이잖아요. 이거 말고 애를 낳으면서 더 본격적인 문제가 많이 펼쳐지지 않나요? 아빠가 젊어서 애 낳으면 그냥 얼마나 좋아. 데리고 누구나 뭐 다니는 거. 울고 막 이러는 거 아닐까요? 본격적인 얘기할 때 막 더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우리 김진 세대기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는 큰 고민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깊게 생각하면 엄청 큰 고민이고 어떻게 해야지 아이가 빨리 생기지 뭐 이런 고민을 많이 할 수도 있는데 그냥 내가 현재 하고 있는 일을 즐겁게 잘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좋은 소식도 오고 네네. 나의 기쁨이 남편의 기쁨이고 네. 남편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고 그러다 보면 즐겁게 되지 않을까요? 네네. 즐겨야지. 네. 마음 먹은 그렇죠. 대로 네. 뭐든지 움직여지니까. 네. 마음을 좀 편하게 먹는 그런 건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김세댁에 제가 이제 저의 경험을 말씀드리면 저는 정말 10년 동안 시금치를 한 번도 안 사 먹었어요. 진짜? 아이 김밥을 싸면 시금치 들어가는 것도 싫었어요. 저는 시부모님이 안 계십니다. 예. 시부모님은 안 계신데 시누이가 굉장히 많고 시고모님도 많으시고 예. 그리고 또 시 작은아버지도 계셔서 저희는 사촌만 모여도 108명이 되거든요. 또 1년에 저라면 108배네? 네. 이사하면? 103명이었는데 얼마 전에 제 손자 손녀들이 좀 더 많이 생겼어요. 네. 우리 남편이 늦둥이라서 그러니까 늦둥이에 늦게 결혼했으니까 얼마나 저희 애가 이렇게 급했겠어요. 근데 마음 먹은 대로 되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입장이 좀 바뀌는 게 저는 제가 결혼했을 때가 일에 있어서의 성취도라든지 사회적인 그 포지션이 가장 좋았을 때예요. 경제적으로도 제가 연봉도 높을 때였는데 그 모든 것을 애 때문에 내려놓는다고 생각했을 때 저는 이 애가 솔직히 왼수 같았거든요. 그럴 수 있죠. 거기에다 저는 또 연년생으로 제가 저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렇게 됐는데 지금 지나고 나니까 근데 그게 이제 10년 동안 그거였죠. 뭐 시댁 식구들이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스스로 뭔가 나를 내가 좀 위로받고 싶은 게 유일하게 시금치를 안 먹는 거예요. 그냥 나만의 방법. 소심한 여기서 시금치는 피해자가 되네요. 나만의 방법이죠. 그러니까 나만의 뭔가 내가 풀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김세댁은 일도 지금 잘하고 있고 그리고 4살 연하지만 또 사랑받는 시댁과 남편과 모든 게 다 좋은 상황인데 여기에 굳이 뭐 이렇게 문제점이라는 거는 현재 얘기 듣고는 발견되진 않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물어보니까 네. 아니요, 뭐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여러분들에 비하면 정말 되게 작은 고민이라서 제가 막 얘기하기가 되게. 근데 그 상황 때는 쑥스럽네요. 그게 굉장히 그렇죠. 심각하거든요. 크게 느껴지죠. 네. 절대적이고 그거 아니면 안 되는 거고. 근데 돌파구가 필요하다는 거죠. 내가 나만의 제가 선택한 것처럼 정말 모이면 너무 교양 있고 지성미 넘치는 시댁분들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시금치를 안 사 먹었어요. 그게 나를 위로하는 방법이었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뭔가 저를 위로할 수 그렇죠. 있는. 내가 나를 그렇지. 치유하고 나를 돌보면서 내가 기쁨을 찾다 보면 어느 순간에 2줄입니다가 나올 것 같아요. 예. 그때 이 테스트 할 때 한 줄과 2줄의 그 설렘이 굉장히 틀리거든요. 근데 그런 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러면 즐거운 하루 또 멋진 직장인으로서의 삶이 계속 유지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 일하세요. 일하다가 쉬면 그래요. 계속 일을. 네. 오히려 일하면서 아기 낳고 어머니 아기 봐주세요. 너무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고민은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네. 찾아와서 그런 얘기할 수 기회가 있게, 됐으면 그렇죠. 좋겠습니다. 제가 임신을 빨리 해서 다시 한번 네.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선 이렇게 막 힘든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막 조금씩 시댁 얘기도 나오고 남편 얘기도 나오고 어쨌든 사생활 얘기죠. 해주셔서 고맙고 어떠셨어요? 얘기 들으시니까요. 저는 그냥 김세댁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네. 정말 과거로 돌아간 그 기분 어. 너무 신선합니다. 되게 예쁘죠. 동조를 안 하시는데. 저는 사실 아줌마닷컴에서 우리 김세댁이 아주 20대 파카르티스 맞아요, 때 그 맞아요. 모습을 보고 지금 이런 대화를 하면서 오. 그 성장 10년 만인 것 같은데, 10년 네. 만에. 우리 김세댁이 이렇게 많은 성장을 참 개인적으로 훈훈합니다. 아주 펑펑 튀던 네. 그 이미지가 기억나. 지금 되게 점잖해졌다 그러나? 방송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아직 다 못 펼쳐 보인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다음에는 김세댁의 동안의 비결에 대해서 배워야 돼요. 그러게요. 네, 하여튼, 오늘 뭐 짧지만 되게 도움되는 말씀들 주셔서 되게 오늘 좀 마음 편하게 먹고 즐기면서 살아라. 그리고 나만을 위해서 좀 풀 수 있는 어떠한 해소에 대한 프로그램이든 아이템이든 찾아라라는 말씀은 되게 좋은 말씀인 것 같고요. 저도 일과 또 육아와 또 결혼, 뭐 사랑 다 열심히 하면서
살고 2차 또 제 임신과 그 이후의 얘기를 펼칠 수 있는 자리가 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오늘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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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번에는 우리 김세댁의 우리 라디오 저예요, 뭐예요? 테이블 코너가 하나 생길 수도 있지 저요? 않을까. 뭐 브랜드 하는 거예요? 뭐든 제가 제가 진행 본능이 있기 때문에. 네. 근데 하나 이렇게 하면서 궁금한 게 있는데 이게 저희가 막 어쨌든 되게 하잖아요. 저희는 이제 이 공간에 있어서 막 재밌고 이렇게 하는데 이걸 누가 이렇게 막 들어요. 이게 막 재밌고 뭔가요? 재밌게 해야지. 오늘 별로 재미없었죠. 갑자기 제가 임신 얘기 꺼내가지고. 아니, 오히려 더 사람 그런 얘기를 더 좋아해. 그냥 그런 고민하는 사람이 네. 한두 명이 아니잖아. 맞아. 우리 지금 동서도 그런데 비슷한 벌써 고민 애기 안 갖고 있는 생기는데. 사람이. 오늘 첫 시간 어떠셨어요? 저는 첫 시간 굉장히 긴장되고 앞으로 어떻게 더 잘해야 될까 네, 맞아. 예, 걱정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정말 시작은 미미하나 이 가능성들이 맞아. 모여서 대한민국 곳곳에 가능성이 막 모여드는 테이블이 여러 곳에 늘어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저도 제가 지금 하는 일이 따로 있긴 하지만, 이 나이에 뭔가를 또 새로 시작한다는 거는 저에게 새로운 도전이고 자극인 것 같아서 정말 이 방송을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이 방송을 듣는 분 중에 뭐 우울하고 정말 짜증나고 이런 일들이 방송을 통해서 어느 부분에서라도 그분에게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되게 희망찬 방송이었던 것 같아요. 처음이라서 막 범퍼카 탄 것 같았어요, 사실은. 여기 부딪히지, 저기 부딪히지. 근데 이 자체만으로도 들으시는 우리 분들은 그냥 되게, 노력 많이 하는 걸로, 그리고 같이 만들어가는 걸로 공감으로 이끌어져서 계속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코너별로 다 살아나가지고 함께 다 아줌마들이나 여성들이 다 동참할 수 있는 코너로 쑥쑥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희망이 드는 방송 시간이었어요. 네. 역시 말씀도 잘하시네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여자라떼 화이팅! 여자라떼 화이팅! 오늘 방송 어땠나요? 아직은 미진한 부분이 있지만 점점 나아지는 모습 보이겠습니다. 즐겁게 청취해주시고 이웃과 친구들에게 많이 추천해주세요. 직접 참여도 해주시고요. 청취해주셔서 고맙습니다.